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정말 난감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는 10년째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확대 계획까지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뉴스브리지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인천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이진 교수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 달빛 어린이병원이 만족도는 높은데 이 참여 병원이 줄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그리고 공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신속한 외래 진료를 제공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 분산과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2014년에 8개 병원에서 시작을 했고 확대를 위해서 다음에 공모를 했지만 참여기관은 15곳에 그쳤고 2021년에 23곳 등 그동안도 참여가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병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첫 번째 인력 확보를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급에서 평일 낮 진료를 마친 의사가 이어서 밤 12시까지 그리고 주말 밤 10시까지 진료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간이 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주 52시간, 69시간 이런 근로시간 개편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데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논의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지는 너무나 극한의 노동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조금 많은 종합병원이나 아동병원은 어떨까요? 그런 곳은 의사 당직표는 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료를 할 때는 의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검사를 해야 하는 임상병리사,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되는 방사선과 기사, 원무과 직원, 그리고 미화 직원까지 이 모든 인력들이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까지 365일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수가 문제입니다.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에 지원하는 수가는 야간 그리고 주말에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 1명당 일정에게 추가 수가를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이 수가로는 이제 의사의 그 월급은 물론이고 앞에서 말한 그 주변 많은 의료인의 직군들에 대한 시간 외 야간 수당 그리고 휴일 수당을 현실적으로 병원들이 지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의 이제 우려입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어린이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이 제도 도입의 취지였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의미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과 휴일에 공백을 메우고 또 굳이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증 환자를 분산해서 응급의료의 본연의 목적도 보존하자는 것일 텐데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현재 4가지 형태를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65일 진료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 일부 요일 일부 시간만 운영하는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개의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이 순환하면서 당직을 서는 것, 그리고 여러 병원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는 연합 운영 체계 등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거의 이제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첫 번째 말씀드린 365일 운영이 앞에서 말씀드린 인력, 수가 이런 것들로 아주 스트릭트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요일 그리고 최소 운영 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일 밤 11시 그리고 주말 오후 6시를 현실적으로 택하는 병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정말 사각지대가 불충분하게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응급이나 중증 환자가 달빛 어린이병원 외래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환자를 다시 선별해서 다시 응급실로 이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의료비가 더 들게 되고요. 또 평소 내가 자주 진료하던 환자가 아니라 급한 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오는 경우에는 초진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진료의 난이도도 더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병원에서는 각각 병원이 그 형편이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사각지대 해소 취지와 어긋난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기는 힘듭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꿋꿋이 환자를 돌보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키우다 보면은 야간이든 휴일이든 정말 예고 없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 요즘 응급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네,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에 68%였고 올해 20%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가리킬 수 있는 50개의 대학병원 중에 38개 대학병원은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공의가 담당해야 했던 입원 환자, 응급실 환자 진료를 교수들이 당직을 서면서 현재 맡고 있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 진료 로딩은 적절하게 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병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소아 응급 의료 진료를 좀 어렵게 하는 면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방역 조치 수준이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매우 높았고 특히 유행 초기에는 발열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죠. 네. 그래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해야만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조치는 소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도 시행했기 때문에 소아에서만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데 일부 또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병원에 가서 거기서 코로나19 감염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병원 내원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또 있으셨고 네. 그래서 응급 진료와 또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어린이 응급 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까? 네, 현재 이런 공백이 있는 응급실 그리고 입원 진료를 위해서 전담 인력을 국가 지원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빈 곳은 인력이 다시 채워져야지 그 기능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은 병원뿐만 아니라 네. 업무가 지속돼야 하는 우리 사회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는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책이 응급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인력 지원은 없이 소아응급진료를 강제하도록 행정명령 등을 내린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응급진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수의구조로는 응급실 전담 인력을 개별 병원에서 고용할 수 있는 재원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 정책이 제안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도 네, 맞습니다.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이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일은 노동 집약적이고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이제 중증 환자는 물론이고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환자하고 케어를 위해서는 보호제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교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의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에서 의료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료 행위에 대한 평가가 매우 절하가 돼 있어서 네. 진료 수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이제 운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저의 지금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전 세계 최저 출산율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른 진료과에 비해서 저희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공의 지원율 전국 다른 과에 비해서 최저라는 당연한 결과가 초래됐고 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맞물리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가 어린이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 건강권을 위해서 이 소아 의료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려면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정부에서 파악하시고 2월 달에 소아의료 체계 개선의 그 큰 틀을 저출생 시대의 소아의료는 필수 의료의 기본이고 국가의 책임 투자 영역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로 크게 중증 소아 의료 체계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의료 인력 확보를 정해주셨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근거를 건강보험 재정을 넘어서 정부 재정까지 확대를 언급하시면서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서 저희는 이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추진 과제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진료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불충분한 보상 수가를 정상화해야 되고 수련 교육
병원에서는 인력 확보를 통해서 의료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전담 전문의를 신속히 투입해서 진료를 정상화시키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심야 그리고 휴일 가산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진전은 있지만 아직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모레가 어린이날인데요. 그날도 이런 부족한 그 인력이 빈자리를 메꾸고 외래 또 당직을 쓰고 있는 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티고 있는 굉장히 힘든 이 시간들이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의 건강 그리고 또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할 후배 의사들에게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어린이 진료는 필수 의료 분야로 통합니다. 말 그대로 필수, 우리 사회의 최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건데 정말 확실한 대책이 꼭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